안녕하세요. 수학과 한채영입니다. 일단 오늘은 0에서부터 저희가 이제 초중고등학교를 거쳐오면서 숫자라는 개념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옛날에는 뭐 제곱하면은 음수가 될 수 없다더니 갑자기 허수를 정의하고 이랬던 과정을 어떻게 이제 좀 더 수학적으로 어떻게 정의를 한 건지에 대해서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저희가 알고 있는 숫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 결국에 이 숫자들을 잘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저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막 1, 2, 3, 4, 5 이런 숫자들로 사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냥 보이는 모양은 그렇게 구성이 돼 있죠. 그럼 결국에 이제 뭐 이런 데서 공통으로 3을 한번 뽑아와 볼게요. 3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숫자를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 처음으로 숫자를 도입하게 된 거는 뭐 사람들이 개수를 세고 싶어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과가 있는 모습을 보고 아, 저기에 사과가 3개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3이 뭐냐? 그럼 이제 우리가 아는 숫자들로 막 쪼개 나갈 수 있죠. 막 2 더하기 1로 쪼갤 수도 있고, 물론 쪼개는 방법은 여러 가지겠지만, 그랬을 때 결국에 이제 0이라는 것까지 도달하게 되는데, 그러면 과연 이제 0이란 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일단 우리 이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수를 그냥 다 까먹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아무것도 없어요, 숫자가. 그러면은 이런 텅텅 빈 세상에서 어떻게 갑자기 숫자를 빵 창조해냈냐라고 하면 0을 그냥 이 아무것도 없는 거, 이 상태를 0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0은 공집합으로 정의를 할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의하는 영역이니까 받아들여 주셔야 되는데, 이제 1은 0이랑 0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의 합집합. 이런 식으로 쭉쭉쭉 구성을 해나가게 됩니다. 사실 1을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1이 지금 0은 공집합이었으니까 공집합이랑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을 합집합한 거니까 그냥 0을 원소로 가진 집합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쭉쭉쭉 계산을 해보면 모든 자연수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순서대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막 숫자 쓰면서 배웠었던 그 숫자들을 이제 모아서 자연수 집합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0을 왜 자연수 집합에 넣냐? 근데 이거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는 흔히 0이 당연히 자연수 집합에 없는 걸로 배워왔었는데 0을 넣게 되는 이유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인덕티브한 거를 잘 정의하려면 0부터 정의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각 분야나 아니면 연구하는 대상들에 따라서 자연수 집합을 어떻게 정의하는지가 또 다르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숫자들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냐? 여기 2개 사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3개 사과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합쳐져 있으면 우리가 이게 총 몇 개인지에 대해서 또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 우리가 아는 연산으로 정의를 할 수 있죠. 더하기라고 해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아, 5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물론 이거 더 집합론 시간에 배운 걸로 엄밀하게 정의를 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덧셈도 잘 정의가 되니까 상식적으로 곱셈도 잘 정의가 되겠죠. 같은 게 여러 번 있는 게 이제 곱셈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럼 사람들이 이제 거꾸로 구하는 걸 궁금해한 거예요. 어떤 미지수, 그러니까 몇 개인지 모르는 대상이 있고 그거랑 3개짜리 사과를 합쳤는데 2개가 됐대요. 이거 무슨 말이지? 이게 어떻게 구할까요? 정답은 이 양쪽을 같이 소거해보면 되겠죠? 하나씩 대응을 시켜볼 겁니다. 대응을 해서 없애다 보면, 엥? 이건 뭐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x라는 숫자를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아, 우리가 그럼 새로운,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생각하면 뺄셈인 비슷한 연산을 정의할 수 있게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개념을 좀 추가합니다. 여기 써 있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그 자연수 집합이라고 했던 그 집합의 카르티시안 프로덕트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이거는 순서쌍입니다. 그 꺽쇠로 쓰긴 했지만 흔히들 알고 있는 걸로는 이렇게 둥근 가로로도 많이 썼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오더드 페어를 생각하는데 이때 저희가 릴레이션을 이런 식으로 줘요. 왜 이렇게 주냐면 우리가 뺄셈이란 연산을 정의하고 싶어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덧셈이란 연산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거꾸로 정의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릴레이션을 정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A 더하기 D랑 B 더하기 C가 같으면 A, B랑 C, D를 그 릴레이션 해서 하나의 이퀴벌런트 클래스처럼 보는 겁니다. 이게 해보시면 이퀴벌런트 릴레이션인 거는 자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이게 뭐냐? 이거는 이제 릴레이션으로 쿼션트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걸 좀 이제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90점부터 시험을 봤는데 90점부터 100점까지는 A래요. 그리고 뭐 80점부터 뭐 89점까지는 B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10점 간격으로 이렇게 성적을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90부터 100 사이에 있는 숫자는 그냥 A라는 원소 하나로 묶어서 보는 거예요. 릴레이션이라는 거는 결국에 여기서 대응을 시켜보면은 어떻게 되냐. 91점이랑 93점은 릴레이션으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릴레이션으로 쿼션트를 하게 되면 얘네가 하나의 이퀴벌런트 클래스를 묶여요. 예를 들어서 91이라고 하는 애의 이퀴벌런트 클래스를 묶이게 되고 그러면 93이나 91이나 다 그냥 요 안에 있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안에 있는 원소로 보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하나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쿼션트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정의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뺄셈이라는 연산을 자유롭게 할 수 있냐 이걸 볼게요. 예시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3 플러스 0 그리고 1 더하기 2 이건 같죠? 그러면은 결국에 여기서 A, B가 3,1이게 되고요. C, D가 2,0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개는 같은 지금 릴레이션으로 묶여 있게 되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아까 했던 것처럼 3,1이라는 게 2,0이라고 하는 이퀴벌런트 클래스 안에 들어간 원소로 볼 수 있죠. 그리고 밑에서 마찬가지로 또 해보면 0 더하기 3이랑 2 더하기 1도 같죠? 그러면 0,2랑 1,3의 이퀴벌런트 릴레이션을 묶이는 걸 알 수 있고 똑같이 1,3이 0,2라고 하는 이퀴벌런트 클래스 안에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아는 정수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 네, 보시면 저희가 여기서 n은 그냥 자연수라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자연수 n이라고 할 때 그냥 n은 n,0의 이퀴벌런트 클래스를 n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럼 반대로 마이너스 n,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음수라고 하는 개념은 0,n이라고 하는 이퀴벌런트 클래스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지금 밑에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결국에 2,0은 2라고 정의되죠. 그러면 3,1이라는 n은 2라는 거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로 보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0,2 이퀴벌런트 클래스는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렇게 되면 1,3도 마이너스 2 안에 있는 원소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하나로 묶어서 숫자로 만들어낸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아는 양수랑 음수 다 잘 정의가 되죠. 그래서 Z 그 정수 집합을 정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보이는 것처럼 2개짜리 사과가 뭐 아까도 잘 정의는 됐지만 뭉탱이가 3개 있으면 2 곱하기 3이라고 흔히 씁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겼어요. 이제 이번엔 5개짜리 사과를 놓고 볼게요. 근데 이거를 두 덩어리로 두 덩어리가 똑같은 숫자만큼 있는 그러니까 같은 숫자만큼 있는 두 덩어리를 합쳤을 때 5가 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식으로 쓰면 x 곱하기 2는 5죠. 이건 아까까지 곱셈이 잘 정의됐으니까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그러면 이제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가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또 가운데 있는 사과는 뭐냐? 우리가 사과를 반으로 쪼개는 행위는 가능한데 이걸 숫자로 정의를 하지 않은 거예요, 이때까지. 그래서 그래 이런 개념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유리수 집합을 만들게 됩니다. 유리수 집합은 그러니까 이 위에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사과의 예시로 생각해 보시면 나눗셈을 잘 하게 하려고 정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퀴벌런트 릴레이션을 이런 식으로 A, C랑 B, D랑 같을 때 하나의 릴레이션으로 묶어주는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걸로 또 쿼션트를 하게 되면 유리수 집합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까 전에 정수 집합을 만들 때는 뭐였죠? 그 자연수랑 자연수의 카르테시안 곱을 릴레이션을 쿼션트 했다면 여기는 이제 정수로까지 개념을 확장했으니까 정수랑 정수에서 0을 뺀 그런 집합의 카르테시안 프로덕트를 릴레이션으로 쿼션트 한 거예요. 자, 그럼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밑에 보시면 3 곱하기 10이랑 6 곱하기 5, 우리가 알다시피 30으로 같은 숫자예요. 그렇게 되면 이 위에 있는 릴레이션 때문에 3,5랑 6,10이 같은 릴레이션으로 묶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6,10이 3,5라는 릴레이션 안에 들어가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수라는 게 중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이제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
정수분의 정수인데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둘이 뭐 서로 서야 되고 막 이런 조건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Q분의 P 이런 꼴로 나타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아까 정의했던 것처럼 Q분의 P를 P, Q라는 이 이퀴밸런트 클래스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밑에서 다시 예시를 보시면 3,5라는 이퀴밸런트 클래스는 5분의 3이 되겠죠. 그럼 결국에 6,10이라는 게 5분의 3이라는 숫자 안에 들어가는 원소로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3,5가 6,10 이퀴밸런트에 들어가는 거 맞죠? 왜냐면 둘이 릴레이션으로 묶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 6,10은 뭐죠? 10분의 6이죠. 그런데 이게 두 개가 같은 집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5분의 3이랑 10분의 6이 같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유리수 집합까지 만들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충분히 좀 숫자가 촘촘하게 잘 정의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유리수 두 개 임의로 생각해볼게요. 그랬을 때 그 사이에 있는 유리수를 무조건 잡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거의 중점 이렇게 잡아주면은 유리수 더하기 유리수 유리수고 그 다음에 그거 2로 나눈 거 유리수니까 그거는 명백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이에 무조건 어떤 두 유리수 사이에 유리수가 하나 있다는 거는 명백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촘촘해 보이는데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피타고라스가 이제 정리를 내놨죠. 유명한 정리인데 그거에 관련을 해서 이제 문제를 풀다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그 직각인 두 변이 길이가 둘 다 1이에요. 그러면 이 빗변의 길이 어떻게 되냐? 이거 식으로 쓰면 이 빗변을 x라고 뒀을 때 x제곱이 1제곱 더하기 1제곱이니까 x제곱이 2라는 식 나오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구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유리수 안에서 설명이 도저히 불가능한 식이 나온 거죠. 이거 우리가 유리수가 촘촘한 줄 알았는데 이거 나타낼 수 있는 숫자가 없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더 촘촘하게 정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는 실수 집합이라는 걸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수 집합은 컨스트럭트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데데킨트 컷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 우리가 아까 했던 말 생각해 보면 유리수 집합이 있는데 유리수 집합이 충분히 촘촘한 줄 알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뭔가 빈 구멍들이 있다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그러면 추측을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물론 선으로 표시한 거는 적당히 감안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됐을 때 유리수 사이에 이런 식으로 빈 틈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빈틈이 생긴다는 걸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빈틈을 우리가 메꿔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이 빈틈을 경계로 잘라주면 되겠죠. 잘라주는 그 지점을 실수로 정의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을 데데킨트 컷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데데킨트 컷을 좀 더 엄밀하게 잘 정의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데데킨트 컷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어떤 데데킨트 컷을 생각을 하면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왼쪽 부분이 있고 오른쪽 부분이 있겠죠? 그랬을 때 왼쪽 부분을 A 그리고 오른쪽 부분 B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1과 2는 이제 그리고 데데킨트 컷은 이 왼쪽 부분의 집합을 기준으로 정의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B는 어떻게 되냐? 유리수 집합에서 A라는 집합을 뺀 집합이랑 그냥 똑같기 때문에 그냥 A를 정의하게 되면 B는 자연스럽게 정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를 가지고 이제 데드킨트 컷을 설명을 하는데요. A는 일단 공집합도 안 되고 유리수 전체 집합도 안 돼요. 왜냐? 그러면 컷이 없는 거기 때문에 컷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서 1번, 2번 조건이 있는 거고요. 3번 조건을 보시면 어떤 두 수가 유리수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데 대소 관계가 x가 y보다 작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y가 a 집합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보다 더 작은 x는 무조건 a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이 3번 조건이 없었다면은 막 뒤죽박죽 된 그냥 유리수 임의의 부분 집합 이렇게 돼버리겠죠. 그래서 데데킨트 컷을 정의할 때는 3번 조건이 꼭 필요하고요. 4번 조건 같은 경우는 보시면 x라는 원소가 a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y라는 애가 a 안에 존재해야 되는데 y가 x보다 큽니다. 이게 들어가 있는 이유는 이제 좀 쉽게 생각해보면은 약간 열린 구간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이게 헷갈려가지고 찾아봤는데 보시면 만약에 루트 2를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루트 2라는 집합은 결국에 우리가 지금 일단 숫자를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쓰긴 했는데 옛날에는 이 루트 2를 모르는 상태였겠죠? 어쨌든 이 루트 2라는 집합은 어떻게 되냐? 이 가르는 지점을 루트 2로 설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q의 제곱이 2보다 작거나 그리고
그 Q가 0보다 작다 이런 애들 이런 Q들을 다 모아놓으면 A가 잘 만들어지는 거 맞나요? 왜냐하면 공집합 아니고 유리수 전체 집합은 아니고 그리고 어 이렇게 되면은 이 집합 안에 있는 어떤 숫자를 잡아도 걔보다 작은 애가 항상 존재하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4번 조건이 없었으면은 얘가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었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는 뭐냐? 이 데데킨트 컷이라는 건 이 사이 빈틈을 메꿔주려고 한 건데 여기를 채워줘 버려요. 그러면은 어디에서 갈라지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등호가 빠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최대 원소가 없다. A에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게 되고요. 그럼 반대로 실수면 실수 안에 우리가 배운 체계로 잘 생각해보면 유리수랑 무리수 둘 다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무리수인 경우고요. 유리수인 경우도 잘 정의가 되냐를 생각해봤는데 2라는 애를 생각해보면 2는 일단 유리수니까 이대로 그냥 표현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숫자였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면 위에 있는 조건들을 생각해봤을 때 3번 조건 만족하고요. 그 다음에 4번 조건도 열린 구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린 구간과 일치하니까 당연히 최대 원소 없이 잘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수를 정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방법은 코시 시퀀스를 이용해서 정의를 하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실수는 중학교 때 했죠. 왜냐면 그거 정의하는 방법을 잘 생각해보면 루트 2라는 애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뭐 두 유리수 사이에 있는 애를 잡으려고 계속 이렇게 약간 수렴시키는 느낌으로 이렇게 봅니다. 수열로 생각해서. 그래서 1, 1.4, 1.41, 1.414 이런 식으로 쭉 가는 수열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뒤에 이렇게 자리가 하나씩 늘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수열 자체를 이제 실수로 본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제 코시 시퀀스가 뭔지 좀 수학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여기 써 있는 이 식인데 좀 복잡하긴 하지만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수직선이 있고요. 어떤 n이 이렇게 존재를 해요. 그럼 이 경계를 기점으로 이 뒤에 있는 수열들에 대해서는 어떤 이 특정 바운더리, 근데 이 바운더리가 입실론보다 작아야 돼서 그냥 사실상 거의 다 같은 숫자로 이렇게 수렴한다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양수 입실론을 가져와도 그 안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수열의 값들이. 그래서 이런 수열을 정의를 하면 결국에 이 수열 자체를 그냥 숫자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루트 2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쭉 가는 수열로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생겼던 문제가 뭐냐면 x제곱은 2 이런 방정식의 근을 유리수 내서 찾을 수 없어서 실수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수까지 이제 잘 정의를 하고 나서 그럼 이제 우리 모든 방정식 다 풀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x제곱 플러스 1은 0 이런 방정식을 생각해 본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거 보면 이항하면 x제곱은 마이너스 1 되는데 아니 실수는 제곱하면 항상 같은 거 두 번 곱하면 무조건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또 새로운 숫자 정의해줘야겠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잘 배웠던 것처럼 어떤 수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를 i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소수 집합을 만든 거예요. 복소수 집합은 A랑 B가 둘 다 실수 집합에 들어있을 때 A 플러스 BI라고 하는 애들을 싹 다 모아놓은 게 복소수 집합입니다. 얘는 따로 코션트 같은 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A, B 다르면 그냥 다 다른 복소수기 때문이죠. 그러면 결국에 이거를 잘 생각해보면 실수까지 하고 나서 비로소 저희가 완성된 하나의 수직선을 잘 만들었잖아요. 그럼 얘네들을 이렇게 갖다 붙여요. 수직으로.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2차원 평면이 되잖아요. 여기 안에 있는 점들을 다 이 복소수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 플러스 2i 같은 경우는 2,2, 이 점에 대응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겠죠. 다른 점들도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 복소수가 좋은 점이 뭐냐? 이 복소수까지 정의를 하고 나면 실수계수 다항식 은 0 이렇게 되는 방정식들 있잖아요. 그 방정식들의 해를 무조건 구할 수 있습니다. 복소수 안에서는. 왜냐하면 다 1차 식의 곱으로 다 인수분해가 가능해요. 그래서 복소수가 좋은 집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다 일일이 해볼 수는 없지만 잘 해보시면 교환 법칙, 덧셈 법칙, 뭐 우리가 잘 쓰던 실수 안에서 잘 쓰던 그런 연산들까지 완벽하게 잘 정의가 돼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잘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실수까지는 좀 더 촘촘하게 숫자들을 좁혀왔고 그 다음에 컴플렉스 넘버로 넘어갈 때는 그 리얼 넘버를
2차로 바꿔가지고 생각했잖아요. 그럼 이거보다 더 차수가 높은 거는 정의 안 할까? 이러고 찾아봤는데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쿼터니언이라는 거는 4원수라고 불리는 수인데요. 집합이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A, B, C, D가 다 아래 있을 때 I, J, K라고 하는 새로운 허수들이 막 있어요. 그럼 이 허수들 앞에 개수를 실수로 붙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밑에 이런 식들을 만족해요. 근데 그러면 이 4원수는 더 좋은 개념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합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시면 IJ는 K인데 JI는 마이너스 K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서 우리가 잘 실수 내에서 잘 쓰던 그런 연산들이 제대로 정의가 좀 안 돼요. 좀 삐그덕거리게 정의되기 때문에 이 집합들은 그렇게 좋은 집합이 아닙니다. 그 다음 또 차수 더 늘릴 수 있냐 하면 이제 있어요. 팔원수라고 하는 개념이 또 있는데 이 개념은 이 집합 쓰기 너무 뚱뚱해가지고 안 썼는데 또 마찬가지로 새로운 허수 7개를 정리를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개념들이 있는데 여기선 더 안 좋아집니다. 사원수일 때는 그래도 결합법칙까지는 정의가 됐는데 얘 결합법칙, 분배법칙 정의 안 되고요. 그래서 별로 좋은 집합이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 추가로 좀 궁금해가지고 찾아본 게 있는데 그러면 이거 왜 3차는 없고 5차, 6차 이런 거 다 어디 가고 왜 2의 거듭제곱꼴의 형태만 있냐 이걸 봤는데 보니까 이 밑에 여기 i제곱, j제곱, k제곱 이런 게 다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으로 정의되는 것들이 있는데 결국에 이게 좀 베이시스랑 연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차원을 생각해보면 이 A 같은 이 실수 하나랑 플러스 뭐 예를 들어서 IJ라고 하면 BI, CJ 이렇게 있을 텐데 이거의 베이시스를 잡고 연산을 정의하다 보면 결국에 베이시스가 그걸로 설명이 안 된다고 합니다. 잘 완벽하게 닫힌 그런 그 집합으로 정의가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원수 하나를 더 추가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원리로 4원수, 8원수 이런 집합밖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미나 여기서 마칠 거고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해가지고 저희가 자연수, 정수 이런 거를 수학적으로 잘 정의가 되고 이 모든 게 집합으로 설명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